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공식 인사 좀 진행토록 할 테니까요. 나누던 방송 잠시만 멈춰주시고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2019 세계홍보포럼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KBS 대구방송 TVN 교통방송 통해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 진행맡은 양채원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학생들을 위해 꿈합니다. 저보다 내리는 소개를 사시는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의미로 왔는지 우리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도 잘 한번 새겨듣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소개를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경북일보와 그리고 경상북도 경제지문관 세계홍보포럼 이원회원님 세계홍보포럼 24개 시군 지역위원회가 이번 포럼은 주관합니다. 상생역 지역 일자리 창출 방안 구비형 모델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실제된 경상북도의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서 새로운 상생역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러 가지 콘텐츠를 알아보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 준비하고 있는 상황들을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함께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19 세계홍보포럼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귀한 걸음하신 4분 분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될 때마다 여러분 한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먼저 이목희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님을 소개드립니다. 네, 김현권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전우헌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를 소개드립니다. 네, 김상수 구미시장 상무위원을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태근 구미시의회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의원님을 만나셨는데 함께 소개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성호 의원님, 정세훈 의원님, 김능환 의원님, 김주연 의원님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십시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미시에서도 많이 오셨습니다. 역시 함께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태호 의원님, 이지연 의원님, 안장환 의원님, 이성우 의원님, 홍난희 의원님, 송용장 의원님, 김재우 의원님, 신문식 구미시 의원님 함께 소개드립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장연호 경북경영자 총협회 상임부회장님을 소개드립니다. 네, 이어서 조정문 경북상공회의소 협의회 회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서인수 서남법인 구미사업단지 경영자 협의회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배정미 구미시 경제기획국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정호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경북지역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어서 김병호 경천교육재단 이사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재진 한국폴리텍 6대학 구미캠퍼스 교학처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준우 구미전자공고 교장선생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문환영 한국전력기술 국정과제혁신팀의 우리 차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정인희 금고공간대학교 기획협력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윤종석 세경포럼 구미적 위원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종원 구미 로컬푸드 협동조합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봉재 구미시 체육회 상임부회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계속해서 이분에 가서 오늘 포럼을 진행해주실 분들 제대로 역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패널 분들 되겠습니다. 먼저 김택환 경기대 미디어 영상학과 특임 교수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네, 김장호 경상북도 기획조정 실장이 오셨습니다.
네, 대명일 영남대학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한태선 경문대학교 초빙 교수님을 소개드립니다. 네, 나날의 말 구미 YMCA 사무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박정구 구미 상공회의소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오늘 행사의 공동 주관사입니다. 전창도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 올리겠습니다. 한국선 경북일보 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 밖에도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 환영합니다. 일일이 한 분 한 분 거명하면서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은 여러분 앞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국민들을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셔서 안상이 마련된 국기를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이 계시다면 앉은 채로 예를 갖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국기에 가요 경례.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앞서 소개가 조금 늦었습니다만 한 분 더 소개를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건순 구미시 여성단체 협의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주관해 주신 좋은 아침 좋은 신문 경북일보 한국선 사장님 모시고 인사 말씀을 먼저 청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와보신 일정에 이렇게 자리를 광명해 주신 세계문포럼 지역위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미 지역 각계 각층의 인사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사회자 소개를 드려서 일일이 내빈 여러분들에게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 특히 오늘 이목희 대통령지속 일자리 부위원장님이 여기까지 오시는 데는 그야말로 큰 어려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대구에 대통령께서 오셔서 대구를 로봇 산업을 육성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공교롭게 오늘 날짜가 같은 시간에 경북 구미에서 행사를 갖게 됐습니다. 경상북도와 함께 이 행사를 준비를 하면서 과연 우리 구미면 일자리 모델 가능한가 이 문제를 놓고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런 주제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목희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이런 자리에는 사실 대통령님께서 오신 거나 마찬가지로 일자리 문제는 직접적으로 지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허심탄회한 고민을 하는 그런 자리여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아주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김현권 국회의원께서 오시고 우리 윤차옥 도의회 의원 여러분들 비롯한 구미시 의장님께도 오셨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를 구미
출발점이라고 저는 감히 확신해요. 지금 너무 어렵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지였던 구미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로 어렵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어려워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간곡하게 이목희 부회장을 모시고 여러 가지 토론을 하기 위해서 우리 김장호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께서 직접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 관계에 우리 또 문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법률 문제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영남대학교 로스쿨의 배병일 교수님과 그리고 우리 지역의 박정구 상공회수 사무국장님과 또 시민단체 대표이신 나대활 YMC 국장님 그리고 또 지역 대학의 대표이신 한태천 교수님까지도 참석하셔서 그야말로 심도 있게 가능 여부를 판단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시민 여러분들과 우리 경상북도 각계에서 오신 세계국포럼 위원 여러분께서 허심탄회한 시간이 돼서 경북일보가 주최하는 이 행사가 구미형 일자리 모델을 만드는 단초가 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어려운 거런에 와보신데 이철주 지사님을 대통령님 행사에 가신 바람에도 전원 경제부지사께서 직접 오셔서 같이 이 자리를 했습니다. 손색 없는 저는 포럼이라고 생각하고 이 포럼이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중심 산업도시 구미를 일자리가 넘치는 훌륭한 장소가 되기를 간곡히 다시 한번 이목희 부위원장님의 어려운 자리 참석을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특히 우리 부위원장님께서는 인근 상주가 고향이시고 또 김천고등학교를 나와서 또 서울대학을 나오신 우리 지역 인재이기 때문에 우리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모셨습니다. 여러분 이목희 위원장님이 좋은 의미를 담아서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그래 고맙습니다. 경북일보 한국사 사장님 오신 여러분들에 대한 인사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현권 국회의원님 모시고 인사 말씀 청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시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세경국 포럼 회원님들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국선 경북일보 사장님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우리 이목희 부위원장님께서 여기까지 와주셨습니다. 일자리위원회는 위원장이 대통령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이목희 선생님이 위원장으로 계시는데 오늘 이 자리에 구미까지 왔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미형 일자리 가능한가? 라는 그 답을 내려오시면서 바로 보여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의 주인은 누구인가? 도시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과거에는 구미의 많은 일이 서울에서 결정났고 서울의 높은 분이 좌우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구미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구미를 어떤 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하는 결정은 이제 시민이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구미를 어떤 도시로 만들 것인가? 우리 아이들이 어떤 도시에서 살도록 만들 것인가 하는 결정은 이제 우리 스스로 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하나의 도시는 어느 날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화산이 폭발할 때 그 폭발하기 전까지의 오랜 과정이 있습니다. 땅속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응축되어야 어느 날 화산이 폭발을 하는 것이죠. 그 에너지를 뭉쳐서 터지는 힘을 만들어내는 것은 이제 시민의 역량입니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끝없이 스치고 부대끼고 때로는 경론하고 서로가 구상하는 이 도시의 미래에 대해서 치열하게 논쟁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설계가 우리 머릿속에 그리고 그것이 모여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로 만들어질 때 새로운 구미는 탄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미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어떤 구미형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토론을 하다가 보면 그 답은 아주 명확하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상당 기간 이 미세먼지, 환경, 기후변화, 에너지에 집중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서로 토론하고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살고 싶은 구미의 미래를 설계하면 할수록 그 답이 모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화산이 좀 더 빨리 폭발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보다 총력을 모아서 집중하는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그 진짜 아름답고 쾌적하고 세상 어디에 대안하고 자랑할 만한 구미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책임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건 국회의원님 인사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한 분 더 무대로 좀 모셔보는 것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우환 경상북도 경제도지사님 인사 말씀 청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로 많이 오셨네요. 여러분들 보니까 구미의 미래가 지금보다 훨씬 밝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좋은 자리, 우리 구미의 미래를 걱정하는 또 구미의 미래에 대해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하는 것을 저 기쁘게 생각하고 또 이 세경국 포럼을 만드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한국선 경북 사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도 멀리서 국정이 상당히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미까지 내려오셔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의 방향을 제시해 주신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님 정말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그 패널 여러분들 우리 구미를 위해서 좋은 방향을 좋은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우리 구미시 김태근 우리 의장님 그리고 우리 아까 좋은 말씀해 주신 김영근 국회의원님 정말로 감사드리고 우리 또 참석하신 우리 도의원들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젊은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뭔가 우리 구미의 미래 주역인 우리 젊은 학생들이 이러한 부분에 관심이 많은 것을 보니까 구미는 잠재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구미의 기대사정은 무척 어렵습니다. 중소기업 가동률이 40%도 안 되는 이 어려운 시기에 이제 우리가 과거에 대한민국 산업에 선두주자였던 우리 구미를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과거에 너무 연연해서 미래를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변해야 됩니다. 과거에 인과했던 그 전자조립 산업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산업을 여러분들이 일으키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모두 다 힘을 합쳐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포럼은 그 어떤 행사나 포럼보다 뜻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 패널로 참석하신 우리 각계에 계시는 우리 전문가님들 좋은 의견 배진해 주시고 또 오늘 참석하신 우리에게 많은 시민 여러분들 우리 포럼에 참석 해가지고 우리 구미의 미래를 한번 설계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완전한 봄입니다. 봄은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우리 구미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노력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우헌 경상도 경제부지사님 인사 말씀 전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역시 소리가 조금 늦었습니다만 소개 한 분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경포럼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상주에 이용식 부위원장님 어디 계십니까?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자리하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밖에도 또 좋은 말씀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만 이제 말씀 줄이면서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실 강사님을 지금 소개를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언급되고 있는 상생경제적 일자리 창출 방안 구미형 모델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오늘 특강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복희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모시고 말씀 처음에 듣는 것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목희입니다. 오늘의 포럼 상생형 지역 일자리 창출 방안 금융모델 가능한가의 대책을 매우 시적절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포럼에 참석하신 세계무 포럼 회원님들을 비롯한 참석자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를 주최하신 경상북도의 전우헌 경제부지사 그리고 주관하신 경북일보의 한국선 사장님, 세경북포럼의 백여근 상임대표님,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의 장창록 원장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후원에 참가하신 각급 조직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잘 사는 국민을 위해서 애쓰는 김영건 국회의원 그리고 장세용 시장의 부인 김창숙 씨에게도 격려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1998년 IMF 경제위기 전만 해도 일자리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다고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일자리 문제는 엄청난 문제가 됐습니다. 해고는 살인이다. 이런 말이 나올 지경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쌍용 자동차 사태에서 그걸 보았을 겁니다. 그 사건으로 30여 명이 목숨을 버리는 일까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는 뭔가 개인에게는 사람다운 삶의 출발입니다. 일자리가 없으면 사람다운 삶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죠. 국민에게는 뭐냐? 나라다운 나라의 토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2016년 말 2017년 초에 강화문을 메웠던 1700만 명 시민들의 함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무엇이냐? 괜찮은 일자리,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합니다. 지금 모든 정부가 들었으면 국정과제라는 걸 내놓습니다. 이 정부의 국정과제 10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한반도 평화, 하나는 일자리와 민생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제가 길게 설명드릴 시간이 없습니다만 북한과 미국이 처한 조건 등을 종합 고려하고 들려오는 정보를 함께 생각해 보면 시간이 걸리고 곡절을 많이 있겠으나 불가역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자리 민생만 해결되면 정부는 성공하고 국민은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는 한 정당의 당원입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당의 당원이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도 그 대통령이 진실로 성공하기를 바랐습니다. 자, 상대당의 당원인 사람이 대통령 돼서 잘못하면 우리 당이 이익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전형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옳지 않죠. 한 정부가 정말로 문제를 많이 일으키면 국민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부는 성공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일자리 민생을 해결하면 정부는 성공하고 국민은 행복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뒤에 지역 일자리 얘기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 말씀을 이어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용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물론 2월 달에 지난 14일날 발표한 숫자를 보면 26만 3천 명 늘었다고 했습니다. 많이 는 거죠. 옛날에는 신규 일자리가 30만 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지금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 노동인구가 끊임없이 줄고 있습니다. 15세에서 64세가 노동인구인데 30대, 40대는 전년에 비하면 10만 명 이상씩 줄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15세 미만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26만 3천 명이 늘어나는데 일자리를 책임자로 자랑하느냐?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이 26만 3천 명 숫자는 꽤 많지만 세 가지가 합쳐져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가 한 노인형 일자리, 이게 숫자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두 번째는 물론 민간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민간의 예를 들어 농림업 부문에서 전년 동월에 대비해서 11만 명이 늘었습니다. 이건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이건 스스로 농촌으로 어촌으로 가는 국민들이 있다는 것이고 정부의 지원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한다. 다른 하나는 작년 10월 달에 10만 명밖에, 작년 2월 달에 10만 명밖에 안 되는 기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 지표를 볼 때 언론이 자기 마음대로 떠듭니다. 사실 뭐 언론이 잘 몰라 그런 거지만 고용 지표를 볼 때 고용률이 얼마인가, 15세에서 64세까지 몇 프로가 직업을 갖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임시 일용직이 줄고 상용직이 늘어나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신규 취업자 수, 이런 게 있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괜찮은 방향으로 갈 거다는 말씀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자, 고용이 왜 이렇게 이걸 말씀드려야 돼요? 왜 안 좋은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앞에 객관적 조건이라고 써놓은 것은 정부가, 기재부가 하는 소리입니다. 한번 볼까요? 생산 가능 인구가 준다. 자동화, 대형화, 온라인화가 빨리 진행된다. 그래서 지원 유월 개수가 10억 원의 물건을 만들 때 몇 명이 고용되는가? 물론 옛날에는 20명, 30명, 지금은 10명 정도 와 있습니다. 줄고 있다. 자동차 조선 산업이 구조조정이 있었고 일부 사고 쪽 경기가 또 나온다. 이게 기재부 사람들이 장관 차관이 회의에서 나와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게. 제가 저 보고를 처음 받고 그때 대통령 안 계시고 총리 다 있는데 화를 펄펄 냈습니다. 저런 보고를 수십 년 동안 하는 기재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거를 수십 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장관들 당시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저걸 보면 정부 장관이 할 게 없잖아요. 어쩔 수 없는 요인대로 취업자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정부가 장관이 없습니까? 제가 얘기했어요. 작은 시민단체도
사업을 평가할 때 객관적 조건이 이랬고 우리가 이런 역량을 갖고 노력을 했는데 이런 부족함이 있어서 성과가 적었다. 이렇게 자기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해놓은 게 주체적 조건, 지역적 조건입니다. 주체적 조건 제일 큰 것은 작년 예산에는 기업과 산업을, 민간기업 산업을 도와줘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정책이 거의 수립되지 않았고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동안 이 정부가 다른 정부도 더 했습니다만 그동안 정부가 정책을 중앙에서 만들어서 지방은 알아서 집행해라. 집행할 때 우리가 돈 50 줄 테니까 당신 거 50 내서 해라. 대략 이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는 예를 들면 구미 지역에 가장 적합한 일자리는 누가? 구미에 사는 사람들이 제일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에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지방정부가 집행하는 것을 지방에서 지방정부와 시민들이 의논해서 기획하고 주도하고 그 중앙정부는 평가해서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작년 12월 14일 제9차 일자리위원회에서 그걸 정부 방침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또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지방정부가 만든 좋은 일자리 정책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제가 예산 지원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런 거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한 1,500억, 행정안전부가 1,000억 중 지역 일자리 공모사업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공모에서 인정되면 50억든 70억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로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특간의 일자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잘 찾아보시고 구미시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밑에 보면 기재부가 경제성장률 2.6% 2.7%, 지역자 15만 명 내외. 경제성장률 지금 뭐 이런저런 말이 많습니다만 2.6%. 작년에 우리는 OECD 국가 중에서 미국 다음으로 경제성장률이 높았습니다. 올해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경제성장률이 높을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15만 개. 기재부가 저렇게 하고 있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20만 명 이상 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두 가지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작년에 제가 4년 동안 53만 개의 민간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을 수립하고 그것을 올해 예산에 한 푼도 갖지 않고 다 마련했습니다. 그게 집행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당장 1, 2, 3으로 나뉘면 시간이 갈수록 민간 일자리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걸 열심히 점검해야 돼요. 각 부처가 정책을 만들더라도 열심히 점검을 하면 효과가 반감되죠. 그래서 제가 정리했습니다. 각 부처 장관이 한 달에 한 번씩 정책을 점검하고 자기 성명을 해서 나한테 보내라. 그러면 내가 다시 2차 점검을 해서 그걸 누구한테? 청와대에 보낼 테니까 대통령께서도 바빠도 분기에 한 번씩은 일자리 이행 결과를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거 말고도 남아있는 일자리 뭐 큰 거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들 합니다. 무슨 정부가 세금 갖고 일자리 만드냐? 세금 갖고 일자리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체 노동자 중에서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노동자의 비중은 8.9%입니다. 1000명 중 89명이 공무원이든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입니다. OECD, 선진국이 아니라 OECD 평균은 21.3%입니다. 1000명 중에 13명이 공공부문에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공공서비스를 확충하고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을 통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겁니다. 우리 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이 한 12,000명 있습니다. 시스템은 많이 다릅니다만 독일의 건강보험공단에 일하는 직원 수는 20만 명입니다. 독일 국민들이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업무의 90% 이상이 내 보험료 깎아주세요. 전화가 오는 겁니다.
선진국에서는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서 실제로 국민의 건강을 살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새로운 정책을 대략 올해 1월 말까지면 다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 일자리위원회가 뭐냐? 일자리위원회는 제가 갔더니 일자리 정책을 기획 발굴하고 조정하고 점검하는 컨트롤 타워다. 이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뭐 잘 되겠습니까? 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위원회는 각 부처가 업무 협조를 정말로 잘하지 않으면 별로 일하기 힘듭니다. 위원회는. 그래서 위원회의 위원장이나 대표는 정말로 감당 있는 사람이 하지 않으면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들 다 모인 자리에서 일자리위원회의 정의를 내가 다시 하겠습니다.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정책에 관한 모든 부처를 지휘 통솔하는 상급조직이다. 내가 이렇게 했어요. 이 정의에 혹시 다른 생각이 있는 장관이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아무도 말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가결됐으면 선포합니다. 그래서 지금 각 부처가 열심히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공공부문에 원래 8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공무원 17만 4천 명, 공공서비스 34만 명, 비정규직, 정규직, 재난등 30만 명. 근데 실제로 작년까지 한 게 9만 700명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공공부문 노동자 이 목표를 초과 달성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국회를 설득하고, 왜냐하면 예산받으러 국회를 가야 됩니다. 필요하면 국민께 직접 보소하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국민 여러분께서 세금 가지고 공무원 늘린다, 공공기관 직원 늘린다 하면 반대가 많았는데 지금 국민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목표를 초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 다음 일자리 창출 동력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일자리위원회 가서 이런 7개 노력을 통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내가 내년에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커뮤니티 케어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 돌봄입니다. 우리는 치매에 중증돼 있으면 그 어르신 요양시설이나 병원에 보내고 그냥 말잖아요. 정신질환 심한 사람 있으면 병원에 보내거든요. 장애인 좀 많이 아프면 병원에 갖다 놓고 그냥 놔두잖아요. 이게 옳은 건가요? 이건 야만이죠, 야만. 선진국이 어떻게 하느냐? 아주 중증이 아닌 분들은 다 퇴원시켜서 지역사회가 나지 않게 되거든요. 그리고 밤에 집으로 돌아가 잠자고 또 아침에 지역 자기들 모이는 공간에 모여서 같이 먹는 겁니다. 같이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잖아요. 어르신 치매 근육이 심하면 병원에 모셔놓고 아예 안 보든지 아니면 누가 집에 하나 남아서 하루 종일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또 뭐가 필요합니까? 수많은 괜찮은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올해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한다고 150억 예산을 가져왔습니다. 그 제가 화를 부를 뻔했습니다. 이걸 예산이라고 하죠. 내년입니다. 내년도 올해 곧 예산 편성을 할 텐데 내년 예산에 최소한 3천억 이상을 편성해와요. 예산은 물론 내어준다. 그래서 2022년까지 추진하면 이 지역 돌봄을 불가역적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거는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그리고 특히 여성 일자리가 엄청나게 만들어집니다. 특히 경력 단절된 여성들.
여기에 53만 개인데 6만 개를 넣지 않은 것은 얼마 전에 대구에서 만드는데 사회 서비스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종 공공 서비스를 민간에 맡겨놓으니까 서비스의 질도 낮고 종사하는 사람도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것은 공공이 맡아서 하자 이런 겁니다. 대구에서 만들어졌고 서울에서 모델을 만들었고요. 경남, 경기가 하게 됩니다. 저는 이걸 원래 2022년까지 전국으로 확산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할 거 뭐 있느냐. 내년까지 다 하자. 내년까지. 이거 하는데 민주당 내에 TF가 있어요. TF에서 기재부 차관, 복지부 차관하고 예산 협의를 4번이나 했대요. 어떻게? 기재부는 이건 지방사무니까 설치 비용은 주지만 운영비는 못 해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복지부는 그래가지고는 시도가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나보고 당정협의를 좀 주재해달라고 해서 기재부 차관, 복지부 차관,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내가 모시고 입장위원회를 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서구, 북구, 선진국처럼 지방자치단체가 돈이 넘치면 누가 돈 달라고 하겠는가?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기재부 차관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운영비의 50%를 중앙정부가 부담합니다. 그냥 경상북도도 이거 내년에 만드실 거랍니다. 그렇게 합치면 54년 동안 53만 일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올해 일자리위원회는 이미 발표된 정책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꼼꼼하게 점검함을 통해서 일자리 성과를 내겠습니다. 다른 것은 남아있는 기간 동안 제가 할 일입니다. 사람 중심의 투자를 정대해서 인재를 양성합니다.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업체를 이룹니다.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상생하고 대기업과 벤처기업이 혁신 생태계를 함께 놓습니다. 지금 산업단지력심에서 일자리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보건의료 유성 일자리를 중점적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우선 작년에 만든 정책들의 효과가 2, 4분기부터는 일부 가시화하고 하반기가 되면 만족할 수는 없지만 국민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는 수준 20만 명대의 신규 취업자 수준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 일자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지역 일자리 추진 배경입니다. 그걸 자료가 한번 보십시오. 산업 경쟁력이 약화하고 고용 창출이 둔화돼서 일자리 여건의 구조적으로 지속됩니다. 일자리 부족 등을 이유로 이내 3만 4천 명의 청년이 지역을 떠납니다. 수도권 아닌 곳에서 3만 4천 명의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는 겁니다.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가 증가해서 국내 투자가 줄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정말 일자리, 특히 지역 일자리 상황이 재난으로 간다. 자, 구미를 봅시다. 3단은 노후하고 경쟁력은 약화됩니다. 지역 경제 구조적 어려움이 지속됩니다. 생산도 줄고 수출도 줄고 있습니다. 사실은 구미는 경상북도 내에서 최고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고 고용 감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기업 공장의 해외 이전을 통해서 국내 투자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자, 상생형 지역 일자리라는 게 뭔가? 자, 읽어보겠습니다. 중장기적인 상호 이축을 위하여 단기적으로 참여 주체 각각의 이익을 양보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업은 어떤 걸 감수해야 되고 근로자는 어떤 걸 감수해야 하고 지자체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고 주민들은 무엇을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제가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 보시고 토론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모든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중앙정부, 지방정부는 지침을 받아서 내려보내는 돈을 받아서 집행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보고하는 건데 이렇게 하니까 지역 경제도 더 어렵고 일자리도 더 잘 안 만들어진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정책도 앞으로는 지방정부가 자기 실정에 맞는 사업을 기획하고 주도하고 그 중앙정부에 보내면 중앙정부가 그것을 평가해서 인정하고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꾼다. 이런 공식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야 일자리의 정대를 더 효율적으로 도모할 수 있다. 이게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광주형 일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광주의 빅그린 국가사업단지 총 123만 평 중에 19만 평에 현대자동차 공장을 짓는 것입니다. 민간기업과 공동투자로 완성차 공장의 합작법인을 설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투자기금은 7천원입니다. 자기자본 2,800억 중에 광주시가 590억 원, 22%, 현대차가 19%, 재무적투자가 60%에서 자기자본 2,800억을 모으고 타인자본 4,200억 원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럼 저게 잘 될까? 저기는 제 생각에는 공기업 일부가 저기 투자하기 위해서 정부의 책임을 높여가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직접 고용인은 저 경차를 생산하는 공장에 직접 고용인은 1000명입니다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동차 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조립 공장입니다. 자동차 조립하는 공장이고 부품은 협력업체에서 다 만들고 납품받습니다. 그러니까 조립 공장에 100명이 있으면 협력업체에 최소한 10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있는 것입니다. 저기는 1000명이지만 대략 11,000명, 12,000명 정도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하나 만들고 해서. 그러면 11,000명, 12,000명의 고용이 정대하는 것이죠. 생산 차종은 경외 수입입니다. 올해 시작해서 2021년부터 차량을 생산하게 됩니다. 생산 규모는 10만 대. 자, 저 광주형 자동차는 과연 광주에 경차가 되는 공장을 하나 지어서 고용을 많이 1,000명, 2,000명 늘린다. 이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앞으로 자동차는 현재의 가솔린 차에서 수소차, 전기차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이거 불행스럽게도 우리 현대 기아차는 국제적 경쟁력에서 매우 뒤지고 있습니다. 독일이나 일본의 생산성이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우리 자동차의 품질 수준은 사실은 미국 수준 또는 약간 앞질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 차는. 근데 아직도 독일 차나 일본 차보다는 조금 모자란다입니다. 그런데 국제 경쟁력에서 독일, 일본에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고임금입니다. 현대차 울산 공장의 평균 임금은 9,6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나는 물론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일해서 많은 월급을 받으면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회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또 그런 혜택이 협력업체로 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완성차 공장에 있는 사람은 9,600만 원 받고 협력업체는 3,000만 원도 못 받고 이것은 좀 약간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미래차로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그리고 자동차 산업의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중요한 출발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광주형 일자리는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광주형 일자리 한번 보십시오. 자, 아이고, 제가 4년 반 걸렸네. 구미에 4년 반 걸리면 뭘 어떻게 하냐. 이거 한번 해본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단축하면 순식간에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기술수 두 가지입니다. 어쨌든 구미형 일자리를 하려면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고용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만한 기업과 협의가 중요하죠. 그럴 만한 기업들이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있습니다. 그런 기업을 잘 찾아서 협의를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요, 하나 중간에 말씀드리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하면 하나님도 들어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협의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노사민정, 여기 구미에 있는 노동계, 경영계, 구미시, 민간, 시민단체, 이분들의 마음이 합쳐져서 의기투합돼요. 특히 노동계가 협력해야 돼요. 광주에서 원래 작년 6월에 하려다가 이게 두 번, 세 번 엎어지고 올해 1월에 한 이유는 광주시가 현대차와 내가 보다 약간 문제 있는 합의를 했는데 그걸 노동계로 수용하지 않는 속에서 계속 파행을 겪고 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광주시의 사례를 잘 분석해 보면 지름길이 아주 빠른 지름길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름길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그럴 수 있는 기업을 골라서 잘 협의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협의의 가장 큰 힘은 뭐냐면 노사민정의 합의입니다. 그러면 기업이 마음 놓고 올려올 수 있습니다. 그 노사민정의 합의 중에 핵심적인 것은 노동계의 협력입니다. 저는 여러분 광주에 일자리 한다고 하니까 울산 현대차 노조가 결사반대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도 함께 가고 협약식 하는 날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 형식의 집회 한번 하고 그들 반대 별로 행동을 본 게 없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자기 주민이 국민이 열렬히 바라는데 자기 생각만 하고 반대하기 쉽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구미 시민들의 구미 시민사회를 이끌고 있는 분들의 노력과 리더십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광주의 일자리가 만들어놓은 4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적정임금, 높은 임금이 거의 너무 없습니다. 높은 임금이 아니라 적정임금. 3,500만 작가로 난리쳤는데 광주에 지금 청년들이 취업할 때 3천만 원 되는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3,500만 원. 거기다가 주거도 지원하고 다 교통도 지원하니까 그렇게 나쁜 비가 처벌하는 게 아니죠. 적정임금. 이게 노사민정의 합의 원칙입니다.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너무 많이 해서 바라고 있는 건 안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노사 책임제는 노사가 협력해서 함께 경영한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원하청 관계 개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청의 노동자는 9천만 원 받고 하청 노동자는 3천만 원 받고 이거 알아야 했다는 겁니다. 광주문자죠. 구미에 예를 들면은 구미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 예를 들면 전자 제조업체 원청과 하청 상당한 임금 격차가 있잖아요. 앞으로 구미형 일자리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또 뭐냐? 원청이 그동안 누려왔던, 예를 들어서 원청이 잘 먹고 잘 사는 데는 하청의 고통이 바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너무 하지 말자는 겁니다. 원청이든 하청이든 같이 사이좋게 가자는 것입니다. 그 좋은 거 아닙니까? 이 중요한 원칙을 선언하고 합의했습니다. 자, 강조 일자리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은 저 시간을 얼마든지 잡죠. 자,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을 보면 중소, 중견, 대기업 모두 해당한다고 합니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적정 투자 규모, 적정 고용 규모를 봐야겠죠. 제조미성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합니다. 지원 요건은 상생개발입니다. 경제 노사민정이 합의하는 상생개발. 보시면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유형이 있는데요. 이건 뭐가 내용이 많을까요? 제 왼쪽에는 자동차 산업의 과 관련돼서 하나 유형을 정리해 놓은 것이고, 두 번째는 전기화 분야 유형을 정리해 놓은 거고, 세 번째는 유통 분야입니다. 이 구미시장국이나 무슨 경상북도 또는 뭐 구미시민사회 창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중앙정부가 뭘 지원하는가? 많이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이런 걸 다 지원합니다. 상생협약을 지역에서 만들어 오면 저런 걸 다 중앙정부가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절차는 지자체가 신청하면 상생 지역 일자리 심의회가 심의해서 의견하면 선정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일자리위원회 내에 상생형 지역 일자리 지원센터를 만듭니다. 거기에는 뭐 산업자원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기벤처부, 공무원, 광주시의 공무원, 상공회의소 직원 여러 사람들을 파견해서 각 지역에서 고민하는 지역 일자리, 상생형 지역 일자리와 관련된 모든 것을 상담해주고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일자리, 지역 일자리, 우리 일자리 오른쪽에 있는 게 기존의 소식입니다. 왼쪽에 있는 저런 소식을 만들어서 상생형 지역 일자리 지원에 우리가 올인한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상생형 지역 일자리 컨설팅 사업은 우리 일자리위원회가 책임을 갖고 나중에 좀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앞으로 근데 이게 협약을 맺었는데 광주시가 돈을 투자하려고 하니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거는 민주당에 있는 홍일학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한 것인데, 저거는 뭐 어느 당도 제가 볼 때는 별로 반대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쉽게 국회를 통과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두세 곳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 지역 두세 곳을 발굴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보시면 이건 구미시나 경북도에서 우선 열심히 한번 저 내용을 스크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하신 얘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지자체와 협업하여 상반기내 대상자 두세 곳 발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두세 곳이 어딘가요? 어디? 분이 떠요.
군산 또 울산 영주요? 상주 내 고향인데 어디요? 진전이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진전이 있는데 이거 왜냐하면 이런 일은 다 이루어질 때까지는 조심 해야 하는 게 옳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일정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물론 100% 장담은 못합니다. 그러나 구미가 가능성이 높고 속도가 빨라질 것 같다.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정말 간절을 해야 됩니다. 특히 지도자들이 간절해야 돼요. 그 간절함을 안고 지역시 노사민정이 힘을 합치면 저는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여러분들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자리위원회나 정부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여러분들의 노력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대통령이나 차급 이상 공직자가 다 모인 자리에서 제가 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인용하면서 이 자리를 끝내겠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일자리 문제가 정말 절박하잖아요. 제가 한 이야기입니다. 신의 영역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영역은 무엇이든지 다 해보겠습니다. 후회와 여한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세금 포럼을 위해서 상승형 지역 일자리 창출 방안 구미연구를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복희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께 다시 한 번 더 수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시간이 15분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상으로 주제 측강을 마무리를 지으면서 그래도 좀 화장실 다녀오신 분들 다녀오시고 10분 정도 브레이크 타임을 가질 예정인데요. 단 여러분께서 약속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시 15분 다음 2부가 바로 시작될 수 있도록 여러분 시간 체크해가면서 잠시 뒤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자리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전 제3기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을 역임하셨고 영남대학교 대외협력처장을 역임하셨으며 그리고 대법관 후보 추진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셨습니다. 전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신 배병일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전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지원국장을 역임하신 김장호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님 모여라 모시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 행정자치부 지방행정혁신평가위원을 역임하셨고 현재 경북대도 초빙교수이자 구미시 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또 경상북도 성과평가관리위원회 역임하고 계시는 우리 한태창 경희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소개 올리겠습니다. 전 구미시 환경정책위원을 역임하셨으며 현재 사회적 경제 활성화 연공대 도로 운영위원장을 역임하신 것을 물론이고요. 구미시 인구정책위원회 위원이십니다. 나대환 구미 YF의 사무총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질문해드리겠습니다. 독일 본대학 언론학 박사이시자 정중앙일보 월필미디어의 소장을 연구하셨습니다. 김덕환 경기대학교 미디어 영상학과 특임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제가 당장 소개를 드린 우리 김덕환 특임 교수님께 마이크를 전적으로 권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 이어가시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사회에 오신 우리 맹사회장한테 큰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사실은 어렸을 때 우리 군산을 보면서 사실 성장한 아주 시골 촌 출신입니다. 오늘 우리 경북일보에서 아주 좋은 뜻깊은 행사를 오늘 준비했다고 보고 있고, 또 가장 오늘 사실 적합한 분이 오늘 저는 키노트 스피치를 우리 이목희 부회장이 했다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행사가 그야말로 이제 구미형 일자리가 한국으로 전체로 새로운 모델이 만들어지고 구미가 다시 한번 부활하고 또 대한민국 경제가 부활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희고파한 그런 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마이크를 길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한 분 한 분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는 크게 주제는 구미형 일자리 모델을 어떻게 하는 거고, 오늘도 우리 이목희 부회장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오늘 보니까 여기 토론하신 분들이 자기 역할과 목이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지 먼저 그래도 우리 경상북도를 대표해서 옆에 최고의 미남이신 김장호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상북도의 기획조정실장 김장호라고 합니다. 오늘 이목희 부위원장님께서 와서 특강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경북일보가 주최를 했는데요. 사실 이목희 부위원장님께서 국정에 굉장히 바쁘시고요. 여러 현안이 있는데 구미에 방문해 주셔서 우리 구미가 지금 최근에 여러 어려움 속에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에 대해서 정말 저희들은 귀한 그릇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에 이제 저희들 경상북도에 대해서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 우리 구미형 일자리에 대해서 우리 구미시와 경상북도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민선 7기가 작년 7월 1일부터 시작이 됐고요.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좋은 일자리를 10만 개 정도 만들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계획을 짜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한 6,700억 정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파트별로 관광 일자리라든지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창업, 그 다음에 돌아오는 청년을 위한 창농, 그러니까 청년농부 이런 일자리, 여러 일자리를 준비 중인데 무엇보다도 지금 미국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인 미국에서도 기업을 위한 미국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조지아주에 우리 기아 자동차가 미국에 투자를 했는데 한 1조 2천억을 투자했는데 지원을 어떻게 받았냐면 부지하고 한 1조 투자금보다 더 많은 1조 4천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파격적인 지원, 잘 사는 미국에서도 이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규정에도 불구하고 파격적인 지원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200명당 고용 보조금을 한 200만 불 이상 지원하는 이런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거래처 확보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직접 이렇게 기아자동차 직원들하고 같이 가는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우리 도에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은 이래서 관련 규정을 지금 개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큰 투자가 이루어지면 우리 지원을 할 수 있는 금액 상한제가 그동안 있었는데 이게 100억까지 되어 있었는데 이걸 폐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를 해서 통큰 투자가 이루어지면 우리 차원에서 예컨대 구미시나 경상북도가 함께해서
큰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불지도 무상으로 주고 아까 주거 문제, 그 다음에 인력 공급 문제 이런 거를 같이 해결해 나가겠다는 그런 지금 제도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미 일자리와 관련해서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셔서 저희들 나름대로 굉장히 좀 희망이 보인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구미시하고 협의해서 이게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준비를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도에서는 지금 이제 구미와 관련해서 5공단이 지금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5공단의 분양가이나 문제가 지금 있는데 계속해서 정부에다가 분양가를 인하해 달라고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수정공사하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법 테두리 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지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분양가 인하를 할 수 있다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은 이 꿈이 있는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공단의 외국인 투자기업이라고 해서 외국인에게 무상으로 임대도 주고 이래 했는데 국내 기업에게도 임대를 줄 수 있는 그런 단지를 좀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정부에다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또 하나 이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것이 지금 대구 경부 통합 신공항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후보지가 의성하고 분위기가 되어 있는데 이 공항이 구미에서 그냥 이웃 동네 공항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우리 동네 공항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공항이 생김으로 해서 여기에 물류와 기업이 그리고 또 세계에서 관광이 오는 이름을 통해서 일자리가 생기는 그 인구가 늘어나는 이런 지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또 공항이 되면 지금 대구는 대구대로 지금 208만 평입니다. 지금 대구공항이 그것이 새롭게 도시가 생기고 경북은 군인 혹은 의성이든 이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 인구 한 10,000명 이상이 직접 인구가 들어오고 그 공항을 따라서 철도와 도로와 새롭게 나게 됩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경상북도가 바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특히 구미는 여기에 있는 기업이 요즘 전부 IT가 공항으로 가는데 그 물류가 해결되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기업이 투자가 들어오게 되는 이런 인프라가 구축이 된다는 점에서 구미에 계신 분들이 공항이 그냥 의성 문제나 군인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공항이 우리 동네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 구미와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이 기존에 있는 기업들에게 기술 개발이라든지 지원 문제가 있는데 그 R&D 관련해서 저희들이 홀로그램하고 또 탄소 소재 이런 관련해서 저희들이 중앙정부하고 적극 협의해서 R&D가 지원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미에서 우리 도하고 구미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해서 구미를 중심으로 한 일자리가 대구 경북 등의 모델이 되도록 저희들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부위원장님이 구미 모델을 말씀하셨고 또 이 경상북도에서 또 우리 실장님이 구미 모델 또 구미 의성의 신공항 하면 이게 또 이 경상북도가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나중에 이제 도에서도 좀 지지도가 보통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계신 분이 7분씩이죠. 7분씩 말씀해 주시면 가서 이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미에 그야말로 시민사회에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 나대할 총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구미의 MC 나대할입니다. 구미형 일자리가 최근에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희망을 얻고 있고요. 그리고 광주형 일자리가 초기에 한 4, 5년 전에 거론됐을 때 다들 의구심을 가지고 쳐다봤었는데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면서 정부에서 그 안들을 크게 이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이제 아마 대부분 이제 구미형 일자리에 대해서
기대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될 마찰에 대한 부분들을 사전 예방주사 만든다는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재벌이라고 하는 부분들, 대기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역할을 과연 이 사면에서 충실하게 수행했는가에 대한 평가들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최근에 분위기가 갑자기 어려워지기 전까지의 사실은 LG, 삼성, 여러 가지 대기업들에 대한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워낙 지역 상황들이 어렵다고 하면서 그 부분들이 다 묻혀져 가는 것 같습니다. 과연 지역사회에 어떤 역할들을 해줬습니까? 본인들이 필요할 때는 노동력을 활용을 해서 부를 창출해냈지만 본인들의 부를 더 많은 창출을 위해서 손쉽게 해외로 나가는 그 모습들을 저희들이 봐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 기업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우리들의 임금을 깎아서 불러들여야 된다는 부분들은 우리가 확실하게 인정을 하고 이 논의들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업들이 분명히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은 아닙니다. 이윤을 만들어내기 위한 조직이지만 아까 미국 사례 들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나 지역사회 부를 재분배하는 역할들을 수행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역에서 그러한 요구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좋은 역할들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좀 지난 SK 과열된 유치전을 보면서 오히려 구미가 가지고 있는 카드를 한장 버리는 것 같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구미가 사실 기업들이 들어오게 좋은 역할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류나 이런 몇 가지 방면에서 앞에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확충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업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구미형 일자리라는 것을 구상을 해야 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안이 워낙 없어서 저도 뭐 좀 비판을 해볼까 싶었는데 워낙 잘 없으니까 광주형을 모델로만 해서 본다고 하면은 크게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임금을 깎아야 되는 경우고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혜택들을 주기 위해서 인프라를 투자를 해야 됩니다. 기업은 그냥 오면 본인들이 투자를 해서 오면 됩니다. 그런데 앞에 설명하실 때도 보면은 불확실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우리 기업이 지역사회 그리고 이 국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투자를 하겠다는 결단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 지역에 이제 어떤 산업이 이 장소에 들어올 것인가 그리고 그 기업이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선뜻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얼마만큼 보여줄 것인가 그리고 그 가운데 기업이 와서 정착을 하고 생산이 시작되고 이 단계에서 얼마만큼 사회적인 역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줄 것인가 그런 것들은 끊임없이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주가 4년, 5년이 걸렸던 것들은 그런 조율을 보는 과정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졌던 거라고 봅니다.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나마 구미는 앞에 광주 모델이 있기 때문에 압축은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걸 자칫 기업 유치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여집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기업을 불러들여서 민간 자본을 불러들여서 이 지역을 이렇게 보겠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는 것이 맞지 자칫 예전에 우리가 흔히 실수를 보냈던 기업 유치전으로 혜택을 남발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들은 저희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같이 이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여론과 환경들을 조성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 예, 아주 시간을 딱 맞춰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제가 경북의성 다인이라는 시골 출신인데 독일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독일은 완전 고용의 사회입니다. 오히려 지금 청년들이 일자리가 안 남아서 오는데 우리도 이제 그런 사회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광주의 일자리 모델이 폭스바겐이라고 독일의 자동차 공장에 좋은 모델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선진 모델을 저는 대구 경북이 오히려 더 빨리 가는 그런 오늘 이 시발점이 되리라고 보고 또 우리 지역에서 이 기업들의 모임인 우리 박정구 사무국장님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꿈성호에서 박정구 사무국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서두에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그 부위원장님께서 오늘 구미형 일자리의 출발점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앞자리에 계시던 구미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또 리더를 해주실 분들이 지금 다 나가고 한 분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을 느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참 오늘 교수님 조금 기계해도 되죠? 제가 준비해온 게 많은데 7분만 하십시오. 예. 8분은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사회자로서 지금 위원장님이 그래 바쁜 시간에도 지금 안 가고 지금 3층에서 주요 분들하고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할지 지금 토론하고 계십니다. 여기도 토론이 이루어지고 여기도 토론이 지금 두 군데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쉬는 시간을 꼭 지켜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먼저 구미 일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미는 과거 어느 때보다 대단한 경제 호황을 누렸습니다. 대한민국 수출의 10.9%까지 달성한 적이 있고 현재는 4.3% 지난해 259억 달러에 그친 상태입니다. 더욱이 2월말 현재 수출은 또 지난해보다 더 줄어서 9%나 감소해서 작년 수준도 지금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한민국 수출과 무역 흑자 확대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산업도시지만 지금은 대기업 의존형의 구조적 취약성과 그동안 경제 호황에 가려진 기업과 정치권의 미래 구조, R&D와 단순 제조사의 어정쩡한 경쟁력으로 심각한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은 수도권에 밀려서 구미는 단순 제조 기지에 가까우며 현재 저임금에 밀려 대기업의 해외 이전과 정규권 부족으로 수도권 이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가산업단지는 산업 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가 지정하고 조성하는 산업단지입니다. 그러나 국가 균형 발전은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과 이로 인한 신정설 허용, 공장 총량제 특별 허용으로 구미를 물려떠서 지방을 한패화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최근 국무회의에서 제조업의 활력을 살리는 것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걱정할 정도로 제조업이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기업을 억제하는 각종 규제 정책에다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친노조 정책 탓에 제조업 거점을 해외로 옮기는 기업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정부나 지자체가 아니라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들여 단기적인 공공 일자리를 만드는 것과 기업의 법인세를 낮춰주고 최저임금 인상을 기업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목을 억제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혁신 정책만이 양질의 고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미 신산업 유치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SK하이닉스 유치 과정에서 기업 투자의 최우선 순위는 땅값이나 인센티브 이런 게 아니고 인력 수급, 특히 고급 인력 수급의 최우선 고려 대상임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 공장만 지어놓으면 사람이 몰려왔으나 지금은 젊은 인력, 특히 고급 인력이 있는 곳으로 기업이 가는 실정입니다. 이번 SK하이닉스 사례는 지역 정치권과 구미시의 뒤늦은 정보, 중비보적으로 유치 전에 뛰어들었을 때는 이미 늦은 상태였습니다. 대기업 투자는 SK하이닉스와 같이 단기적으로는 수도권과 정규권 회사 격차를 해소하기 힘들어서 대규모 투자하기를 기대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선 국가균형 발전 후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확고한 틀 안에서 기업 환경 개선에 노력해야 하며 반드시 수도권 공장 총량제는 지켜져야 합니다.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의 법인세나 최저임금 차등화 정책으로 지방 투자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방이 삽니다. 다음은 구미형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형 일자리는 단순히 일자리 창출 차원이 아닌 신성장 동력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합니다. 구미는 50년 동안 제조기술을 구축한 전자산업의 메카입니다. 전자나 자동차 부품 등 주력 산업과 2차 전지나 자동차 전장산업,
5G 기반의 모바일 산업을 중심으로 구미 실정에 맞는 기업 유치와 지속 가능한 구미형 일자리를 탄생해야 됩니다. 구미는 강주형 일자리를 벤치마킹하되 신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아니면 기존 산업과는 다른 신산업을 유치를 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구미형 일자리는 단순히 임금을 낮추고 일자리를 늘린다는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기업을 설정할 때 해당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 이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의 신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5단지의 분양이 굉장히 지지부진합니다. 민주당 홍인학 의원으로 인해서 산자부에 발목을 잡혀가 있는 입주업종 7개 업종에서 16개 업종으로 입주업종 확대와 정책적인 분양가 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구미의 신산업 정책과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 구미에 맞는 업종 기업 분석을 통해 대상 업체 발굴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해당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노사민 인정한 사회적 대타협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해야 됩니다. 셋째, 임금을 낮추고 단체 협약을 유예하는 적정 임금과 관련하여 노동계를 설득하고 노사가 서로 희생할 수 있는 입장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지원책을 펴 노사민정 대타협을 유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미시에서는 구미공단에 입주한 기존 대기업과 기존 중소 중견기업이 계속 투자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책이 있어야 합니다. 외투기업이나 신규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책과 같이 수십 년을 구미에서 사업을 한 토종기업이 신정설 투자할 때는 과감한 지원을 해서 역차별을 없애야 합니다. 산토끼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외로 달아나는 집토끼를 놓치는 우려를 법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상 저희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이 시간을 많이 쓰면 다른 분이 말씀을 못합니다. 오늘은 굉장히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시간을 7분밖에 못 드는 이유가 많은 분들이 대화하고 또 좋은 안을 내놓고 성공하고 싶도록 해서 제가 충분히 시간을 못 드리면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번에는 이제 우리 대구에서 오신 영남대학교의 배병일 교수님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영남대학교 배병일 교수입니다. 제가 지금 세계국포럼의 상임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구미형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아마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마 정부가 이때까지 공장 입지 이런 거를 좀 전에는 탑다운 방식으로 해서 정부에서 정하고 지방에서 내려가가지고 아마 공장을 짓도록 하는 방식에서 이제는 바텀업 방식으로 이 지방에서 어떤 요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공장을 짓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이 왕주형 일자리라는 이런 형태의 것인데 우리 구미에도 아마 그런 구미형의 일자리를 이제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으로 오늘 우리 우리 특강을 해주신 이목기 부위원장이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중에서 이제 하나를 이렇게 들고 오겠다라는데 우리 구미의 입장에서는 아마 대기업이 오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제조업하고 서비스업 이런 것이 없는데 서비스업이라는 게 뭐 그렇게 우리 구미에 와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이 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조건 중에 하나가 이제 수도권 외 지역에서 이런 것을 하겠다 이러니까 아마 구미가 그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조건 하에서 아까 전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말씀을 하기를 상반기 중에 6월 말까지 아마 전국에 2-3군데를 하겠다 이러니까 우선순위를 이제 우리 구미가 그러한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구미형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구미 시민 여러분들과 경상북도 도민이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 이게 노사민정협의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저도 여기 와서 그런 용어를 출판하는데 노사민정이라는 그런 형태로 해서 광주의 일자리를 아마 만드는 것 같습니다.
노동조합, 노조와 그다음에 사용자와 그다음에 이 지방자치단체 정부와 아마 민간이 이렇게 이제 합의체를 해가지고 아마 협의를 해가 상생협약을 해야만 정부에서 아마 지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참석하신 우리 세계국포럼 구미 지부에 계시는 분들이 그 민의 구성 요건에 아마 여러분들이 적극 참여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아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은 국회에서 해야 되니까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이렇게 우리 백성주 국회의원이나 장성준 국회의원을 동행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그 개정안을 발의하도록 그렇게 오늘 아까 비례대표로 오셨지만 김현경 의원 이런 분들이 동행해서 여러 구미 시민 여러분들께서 개정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SK 사태에서 보셨다시피 사실은 이게 현재 법령으로는 수도권에 그런 영향을 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라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어떤 엄격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SK가 가는 이유가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어떤 정책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있지만은 그런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력을 발휘하게 되면은 구미형 일자리가 반드시 창출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 시민 여러분들께서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 있습니다만 학생들이 외지를 안 나가고 여기에서 이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구미형 일자리가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입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역시 전문가답게 노사민정 구미형 그 위원회를 만드는 것을 제안하시고 우리 배 교수님 꼭 위원장이나 위원 맡아주시겠죠, 그죠?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원래 마지막 토론이 원래 유종입니다. 일단 우리 황 교수님 토론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플로어에 여기 또 2시간 동안 계시면서 또 우리 구미 발전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들을 꼭 학생 한 분은 우리 꼭 질문이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플로어에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황 교수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 경운대학교 교수 한태천입니다. 저는 구미시에서 천변들이 있는 상동면, 인덕리, 안문수라는 8가구가 사는 곳에서 20년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이 가장 좋고 구미가 가장 좋은 줄 알았는데 최근에 구미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와보니까 약간 좀 그 답답함이 좀 해소됩니다. 정부 일자리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분께서 2~3개월 이내에 구미형 일자리가 뭔가 결정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그런데 구미형 일자리가 정부의 힘에 의해서 어느 곳인가 주어진다고 해서 구미의 경제가 왕창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생산에 직접 고용 1000명이죠. 그래서 그 이외에도 우리 이 5공단 1000만 평, 현재 개발된 게 500만 평이죠. 저기에 들어와야 될 기업들을 엄청 우리가 애를 써서 유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눈앞에서 보고 느끼는 걸 한 두 가지 좀 앞으로 기업 유치할 대상을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대학을 활용해서 지역대학에 배출하는 인재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봅니다. 구미에는 4개 대학에 약 16,000여 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만은 대학의 특성화를 보면 경문대학교는 항공교육선도대학입니다. 그리고 구미대학에 항공정비 관련 학과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 경문대학교는 3년간 450억 정부 지원을 받아서 항공공과대학과 항공서비스대학을 열렸습니다. 그래서
약 2,000여 명의 학생이 입학정은 500명 정도, 그리고 구미 대학에서는 약 입학정원 160명, 그래서 1년에 약 700여 명의 항공 관련 우수 인재들을 배출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겨울에 SK 하이닉스 유치한다고 얼음 시민주체로 덧붙였습니다. 저도 1월 달에 덧붙였습니다. 그 덧붙으면 하이닉스 혹시나 올라나 해서.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안 오는 첫 번째 이유가 우수 인재 유출과 모집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이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배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공부품 생산, 조립, 그리고 수출을 하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한다면 우리 지역에서 배출되는 인재들이 취업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지역의 경제 활성화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항공관계 여러 기업이 있지만 삼성 테크원이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한국 항공우주산업, 이런 곳에서 주로 지역인 경남, 그다음 베트남 이런 쪽에서 기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에도 도시형처럼 많은 임금을 받지 않고도 일할 인재들이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성공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고 제안을 한번 합니다. 두 번째 제안은 저는 골짜기에 살다 보니 공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요즘 미세먼지로 앞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친환경 그런 관련을 생각하면서 어떤 기업을 유치하면 좋을까 제안을 놔드리겠습니다. 저는 미래형 전기차 배터리 생산 공장 유치를 제안을 합니다. 앞으로 광주형은 자동차 생산 공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입하기가 대단히 어렵죠. 그리고 군산에서는 군산형 일자리를 전기차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전기차 배터리로 한다면 지금 현재 배터리 생산 공장들이 많이 있지만 주로 LG화학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합니다. 앞으로 이런 추세로 가면 불과 몇 년 이내에 전 차량들이 전기차로 바뀔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충분하게 기업 라인 생산 라인을 확장해서 LG화학이 이리 들어올 수도 있다. 그리고 이 두 부분에는 아직은 다른 지역에서는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항공 문제, 전기 배터리 문제. 그래서 이에 관련된 기업들을 유치한다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기업형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그리고 경북형, 구미형 혜택을 드린다면, 그런 혜택을 준다면 충분하게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고 저임금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어서 기업이 올 수 있을 것으로 확신을 하면서 제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고맙습니다. 이제 이 시간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국민의 미래인 우리 20명 우리 여학생들한테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20명 학생 중에 혹시 질문이나 아니면 좋은 제안 있으면 한번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혹시 좀 이쪽으로. 질문을 해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들의 미래를 꿈꾸는 세상을 제안해도 좋고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 저 중간에 있는 학생한테 네. 예, 일어서서 자기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미여자 상업고등학교 이번에 3학년으로 취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규빈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희 가족으로 할머니랑 또 조금 전 호황을 보신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는 말씀은 자기가 직장에
많이 다녔던 곳이나 그런 곳을 얘기하면서 꿈이 이런 경제 상황에 대해서 많은 안타까움과 제 미래를 걱정해 주시는데요. 이게 상업고등학교 학생들에서는 뭐 농담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제는 공부를 못하면 공장도 못 간다 이런 얘기가 또 현실처럼 돼가고 있는 상황에 저희 친구들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자리를 또 만들어 주신 내빈분들, 관계자분들 그리고 저희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하고 비록 저희 세대부터 좀 더 경제가 나아지지 않더라도 저희가 회사원이나 좀 더 많은 구미 내에서 많은 구미 경제에 도움을 주고 저희 동창들이 다른 지역으로 또 나아가는 일이 없이 구미에서 많은 경력을 쌓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미시 우리 강자들 이야기 잘 들었죠, 그죠? 우리 학생들이 취업하고 여기서 살 수 있도록 꼭 좋은 일자리 우리 실장님부터 그죠? 꼭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플로어에서 지금까지 혹시 질문이나 제안이나 있으면 이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특히 지금 이제 늦게 지금 구미시장님이 오셨습니다. 한번 일어서서 인사 한번 하시죠. 큰 박수로 우리 하면 마이크로 하면 한 말씀 이쪽으로 오셔서 한 말씀 잠깐 하시죠. 아까 이야기 들으셨지만 시장님이 이제 지금 물포rum 대통령이 오셔서 그거 참석하고 오시냐고 늦었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해주십시오. 여하신들 말을 들으니까 좀 가슴이 다가옵니다. 제가 군시 이곳저곳 다니면서 가장 마음에 부담을 느끼는 데는 초등학교 학생들입니다. 저 밝은 얼굴들이 계속 우리 군에서 잘 잡고 살아나가면서 우리 군이 괜찮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건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오신 분들을 위해서도 또 많은 감사한 마음과 함께 부담도 갖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꿈시장님 조용 좀 늦었습니다. 그리고 좌장님 교수님은 제가 처음 들어봤습니다. 다른 분은 워낙 잘하는 저기에 특히 머리가 아주 흰 분, 이분은 저보다 선배인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랜 인연을 갖고 제가 많이 물에 나가고 해서 이제 물려갔습니다. 사실 제가 시장이 되어서 전혀 좀 깊이 생각 안 했던 문제가 구미의 물 문제를 두고서 되게 복잡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구미가 공업도시로서 설 수 있는 바탕은 물이가 아닙니다. 물 때문에 생겼는데 저 물이 점점 더 중요해지면서 대구는 물로 윤남 전체의 물 문제의 중심에 서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중할 수밖에 없고 말을 조심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물 문제는 다음에 또 상시 보고 드려야 되겠고 SK 한일스 문제가 나오고 또 이제 구미의 일자리 문제가 나왔습니다. SK 한일스 문제로서 이제 제가 중앙 요래 많이 다녔습니다만 BH도 물론 갔었고 또 특히 이제 그래도 마음을 털어놓고 말해준 분들은 이제 의원들, 대표, 원내대표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SK가 지금 필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그전에 우리는 LG를 파주로 보는 큰 성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시장에게 땅을 공짜로 줘라. 원하면서 무엇이든지 돈 주겠다고 해요. 이렇게 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고 뭐 1조 주겠다. 다음은 100만 평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막상 여기에서 하는 말은
SK가 돈이 없다고 보느냐? 돈이 있다. SK가 땅이 없다고 봅니다. 땅도 있다. 그럼 뭐가 없느냐? 늘 듣던 이야기였습니다. LG와 삼성이 와서 듣는 이야기. 사람이 없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라스베가스에 가서 삼성 사장단을 만났을 때 우리 삼성에서 더 사업을 야하지 않느냐? 그거는 삼성에 적당한 내 옛날에 무슨 논이다. 어제 그랬습니다만 하는 이야기가 어디서 15만 명을 데려올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지 나라니 어렵고 또 이제 SK는 바로 이제 최고의 엘리트다. 지금 엘리트들은 SK 또는 뭐 LG, 삼성, 애플, 구글 우리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서로 경쟁해서 뽑아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외국 시민이 외향 시민이 저는 뭐 물론 이야기합니다. 국내 삼성 아니냐, 국내 LG 아니냐라고 강조합니다만 이미 최고 엘리트들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네들이 자기 이익이 되는 데 따라서 움직이고 있고 이것이 이분들이 어떻게 이제 국내로 뽑혀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제가 이제 진행했던 문제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다시 돌파를 찾아야 된다. 물론 제가 시장 되자 말자 준비했던 게 이 국민 일자리입니다. 당시에는 광주가 좀 죽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노동자하고 친하니까 한번 보여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추진을 했는데 처음에는 전기자동차로 계속 추진을 해왔었는데 갑자기 SK 문제가 나오면서 한 2달간 사실은 일이 좀 주춤거렸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진행을 해나가고 있는 과정인데 여기서도 물론 그 3인정이 힘을 합친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현재 기업들이 물론 LG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배당을 제가 못했습니다. 2018년에. 그렇지만 삼성은 또 엄청난 이익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투자를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크게 손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해보는 기업이 있겠습니까? 기업은 오로지 남아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손해봐야 됩니까? 노동자가 손해보는 거죠. 많이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 일자리를 하면서 별로 잘 살지 못한 노동자들 보고 당신들 임금 좀 낮춰봐라 이런 말 하는 건 시장 자체는 뻔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 사회가 가진 자들은 전혀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없는 사람은 계속 손해보고 고침받고 있는 거 이 노사민정 국민 일자리가 추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를 생각하면 사실은 밤잠이 즐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거칩니다. 과거는 국가가 또 적극적으로 개입해주기로 하고 우리 시청자 있는 대로 모든 걸 다 털어서라도 새로운 일자리 정신을 만들어보겠다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전에 그 추진했던 전기자동차 그와 관련되는 다른 것으로 아까 한태준 교수님께서 또 배터리를 이야기했습니다만 SK가 배터리 문제로 상당히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능한 거 몇 군데를 좀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어떤 파트너를 선택할 것인가.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떤 산업을 손을 잡아서 앞으로 적어도 몇십 년간 꾸미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게 지금 저희 고민입니다. 아마 제가 미처 오늘 청순 보이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고민을 듣고서 조언을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좀 넓혀서 진상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우리 국민을 가지는 많은 장점들 어디 나가보면 외국에 나가서도 LG와 삼성이 있는 도시다 이렇게 하면 그냥 한마디로 틀립니다. 우리는 많은 걸 갖고 있습니다. 또 한태준 교수님 말씀처럼 많은 인재도 대체로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또 더 좋은 인재를 배출하는 그 함께 요청한다 우리 국민 시민들을 그동안 어쨌든 너무 편하게 좀 살았습니다. 정부 열어놓으면 노동자들 와가지고 열심히 해서 극복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금은 이제 더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어쩔 수 없게 그렇게 됐다는 말씀으로 또 무슨 뭐 한 가지 두 가지 뭐 한 칼에 뭐가 해결된다 이런 거 있고 지금
불만이 얘기했다. 그러면 그 정도로 자존심이 아니라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면서 모두가 서로 한번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하고 우리 군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장에 우리 시민들한테서 앞에서 더 멋진 꿈이 또 좋은 일자리 만드는 꿈이 말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나갑니다. 시간이 이제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수노에서 딱 한 분만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성 사장님 나오셔서 그래도 오늘의 그 행사의 의미 그다음 앞으로 이 구미형 일자리 모델이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제언 이런 걸로 정리하시고 마치는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너무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빡빡한 자리가 상당히 많이 비어가지고 계신 분들이 더 빛이 나고 더욱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구미형 일자리 모델 가능한가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속도도 빨라진다는 답도 있었고 시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기업의 선택, 과제 이런 것들을 시장님 시민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불길같이 일어나서 구미가 오늘부터 새로운 일자리 모델 가능 여부가 충분히 수용됐다고 생각하고 결과가 있을 때까지 성과가 있을 때까지 저희 경북이 모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를 주관하신 우리 경상북도와 또 우리 경북일보 한국성 사장님 모든 많은 분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여고 3학년들 미래에 꼭 꿈이 있는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그런 세상을 하면서 그냥 구미형 일자리가 오늘 세미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번에 휘모프로에서 실질적으로 구미야말로 다시 부활해서 한국형 가장 앞서가는 호스트 무브가 되는 그런 날을 오늘로 출발점으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2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팽청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미가 발전하고 대한민국이 발전하게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다음 마이크를 마지막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그리고 토론에 수고해 주신 6분께도 여러분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시고 한번 보내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산생경축 인터넷 송출 방안 구미형 모델 공부하는 주제를 위해 이상으로 생명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저는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